2달 후, 다행히 지혜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페달이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사고 때문에 다리를 못 쓰게 됐어. 말도 안 돼. 씨는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상태였고 또 사고 당시 그 전후의 기억까지도 모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탓에 병원비가 계속 밀렸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고의 사고라면서 보험금 지급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집을 처분해서 9천만 원의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병원비는 계속해서 쌓여갔고 결국에는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끼니도 거르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씨는 자책하면서 그때 자신이 차라리 떨어져 죽었어야 했다며 병원에서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물주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지혜가 병원비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건물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사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참나. 내가 그 집 딸 때문에 여기가 재수 온 붙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집도 안 나가요, 집도. 제가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 왔겠습니까? 글쎄, 아줌마, 빨리 나가요, 나가. 예? 도와줄 거 없어, 빨리 나가. 사장님, 제발요. 나가요, 빨리.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시라고. 사장님. 덕호 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혜 씨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게 분명한데 어쩜 이렇게 매몰차게 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영화 방해하지 말고 얼른 꺼져요, 빨리. 진짜 재수없어, 진짜. 사장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사장님. 돌아가세요.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준수 씨. 도를 넘어선 덕호 씨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야, 뭐가 너무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임마. 사건의 진실을 감춘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 과연 이들의 비밀은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지혜 씨가 사고가 있었던 그날을 되짚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분명 내가 뛰어내린 것 같지 않아. 왜? 뭐라도 기억이 난 거야? 뭔가 계속 걸려. 현장에 가보면 뭔가 생각나지 않을까? 현서가 나 거기 좀 데려다줘. 자신의 자살 시도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지혜 씨. 결국 사라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서가 나 좀 일으켜줄래? 과연 지혜 씨는 그날 밤의 일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래, 지혜야? 내가 떨어진 게 아니었어. 현서가 목격자. 얼른 목격자한테 가자. 그래. 지혜 씨가 드디어 뭔가를 기억해낸 모양입니다.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대체 어쩌다가 옥상에서 추락했던 걸까요? 그 길로 목격자 준수 씨를 찾아간 지혜 씨. 사장님. 왜 그런 거짓말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저 다 기억났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나도 덕호 형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해. 그럼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준수 씨가
결국 감춰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저씨! 이야기는 석 달 전 지혜 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지혜 씨에게 돈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최덕호. 진짜 무식하고 천박해. 뭐 무식하고 천박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아저씨! 제발 좀 주작 받지 말고 사세요! 이게 진짜 말이라고? 이씨, 너 당장 방 빼! 으, 진짜. 자존심이 상한 최덕호는 곧바로 옥상에서 내려왔고 기분이 상한 지혜 씨는 바람을 쐬기 위해 옥상 난간 쪽으로 향했는데 그렇게 난간에 기대에 앉은 지혜 씨. 그런데 옥상 난간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추락 사고. 하지만 최덕호는 건물주로서 책임을 회피할 궁리부터 했습니다. 설마 저게 기댄 건가?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아 진짜 미치겠네. 사실 6개월 전 태풍 때문에 난간 벽 한쪽이 무너졌던 건데요. 세입자들은 위험하니 건물주에게 빨리 보수 공사를 해달라면서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구두쇠였던 건물주는 계속 뒤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입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귀찮아진 건물주는 그제서야 나무 판자를 사와서 벽과 똑같은 색으로 색칠을 하고 벽인 척 모양새만 갖춰뒀던 것인데요. 문제는 그 어디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없었고 다만 큰 물건을 갖다 놔서 근처를 가지 못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에서 사고가 나자 건물주는 당장 사람이 다친 것보다도 자신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시멘트와 벽돌을 사와서 손수 난간을 만들었고 자신의 건물은 애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최덕호는 치밀하게 증거와 목격자를 조작했습니다. 혹시 지혜 학생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논문도 잘 안 써지고 그 학비 때문에 걱정이라면서 많이 좀 우울해했어요. 그치? 아, 예, 맞아요. 지혜 씨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꾸민 최덕호. 무너진 난간을 완벽하게 수리했기에 경찰도 아무런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건물주의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해왔던 씨는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다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씨는 건물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고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나 보험사로부터 6천만 원의 후유장애 보험금과 그간 지급받지 못했던 병원 치료비를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건물주도 씨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결국 건물주와 씨는 사고의 조작, 방조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 6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 글쎄 오해라니까요. 서울 가서 말씀하시라고요. 이야! 그깟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보수공사를 안 해서 내 딸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내 딸 어떡할 거야? 아유 이거 좀 놓고 좀 얘기해요. 놓고. 그러게 왜? 옥상에 누가 올라가래? 이 아저씨가 진짜! 당신 정말 만들 거야! 네. 최덕호에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쁜 녀석! 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던 최덕호. 그의 그릇된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